안녕하세요. 김수인입니다. 오늘 소통 수업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요 10분 미니 강연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기러기의 여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러기는 먹이와 따뜻한 곳을 찾아서요 4만 킬로를 비행한다라고 해요. 서울에서 뉴욕까지 거리가 10,000킬로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이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게 4만 킬로라고 해요. 그러면 엄청난 거리를 비행하는 것과도 같죠. 그렇다면 이 긴 여정을 혼자서 감당해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기러기의 여정에는요 몇 가지 비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기러기는 우리 V자 대열 있잖아요. V자 대열을 가지고서 날아간대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울음의 소리를 낸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앞에 있는 리더를 향한 지지와 응원의 울음소리라고 하는데요.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약 70% 정도 더 멀리 날아가는 효과가 있답니다. 그러다가 리더가 좀 지치거나 힘이 들면 대열을 좀 이렇게 바꿔준대요. 그리고는 또 다른 리더에게 지지와 응원을 계속해서 해주는 거죠. 만약에 기러기 중에 부상을 입거나 상처를 입게 되면요, 그 기러기만 대열에서 이탈하게 방치하지 않는답니다. 몇 마리의 기러기가 함께 그룹을 이탈해서요, 그 기러기가 다 나을 때까지 혹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준답니다. 제가 강연을 하면서 이 기러기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야, 정말 기러기가 그렇습니까? 감동적이에요 라고 하는 것과요, 야, 진짜 사람보다 낫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기러기의 얘기를 들으면서요, 제 스스로와 그리고 제 주변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기러기와 같이 험난하고 긴 삶의 여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함께 지지받고 지지해주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의도치 않게 응원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면서 외롭게 홀로 가고 있는지 하는 거죠. 우리에게 관계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있어서 중심에 있는 소통이라는 것을 어렵지만 해야 하죠. 강의를 하면서 또 많이 듣는 말 중에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아니,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될 줄 알았고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면 참으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 지금 와서 보니까 내 자신도 돌보지 못했고 내 주변 사람들도 너무 돌보지 못해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소통하는 방법, 이 관계 맺는 방법을 훈련받지 못하고 안내받지 못하고 사회에 나오게 되죠. 그러다가 그냥 마냥 우왕좌왕 하다가 각자의 방식으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말을 좀 아끼게 되고요, 자기 혼자 있는 게 어느새 편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도치 않게 자신을 고립시키고요, 또 어떤 때는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너무 강하게 전달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너무 일방적이다, 공격적이다, 권위적이다 라고 하면서 상처를 입었다라고도 하죠. 소통에는요 단계가 있습니다. 소통에 무슨 단계가 필요해? 그냥 말하는 거 아니야? 복잡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알아차리는 인지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인지해낸 것을 표현하는 단계고요, 그런 다음에 이 표현한 것을 조율하는 이 세 가지의 단계죠. 어떤 사람은 또 인지 단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좀 어떤 건지,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가 상대를 알아주기란 힘든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마냥 자기는 뒤로 한 채 자꾸 상대방만 알아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지치고 억울하게 되기도 하죠. 이 인지 단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감정과 욕구를 잘 다루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 감정을 잘 다루고 있을까요? 우리가 의도치 않게 감정을 잘 못 다루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감정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 때문입니다. 이 이분법적인 사고라는 게 뭘까요? 지금 보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색깔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색깔로만 봐도 그냥 검은색,
혹은 흰색 이 두 가지로만 그냥 나눠버리는 거죠.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두 가지로만 보는 겁니다. 이것을 감정에다 좀 빗대어 보자면요. 내가 기분이 좋고 기대가 되고 홀가분하고 재밌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좋은 감정이라고 이렇게 나눠버리고요. 우울하고 뭔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이런 감정들을 다 나쁜 감정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좋은 감정만 느끼게끔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러지 못한 자신을 자책해버리기도 하고요. 자신의 이 감정을 숨기기 바쁜 거죠.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다루게 된 우리는요. 당연히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건강하게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혹여나 이 상대가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나쁜 감정을 비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아,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아, 정말 문제네? 라고 이것을 막연히 문제시 생각해 버리거나 아니면은 혹은 이렇게 하죠. 벌써부터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막연히 걱정만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판단하고 해결해 주려고 다가가거나 혹은 상대를 비난하고 이렇게 자꾸 상대를 멀리하게 되죠. 우리 이 관계 맺기,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요, 욕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요. 1차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강의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못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감정들이 조금 올라오세요? 뭔가가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찝찝하기도 하고 뭔가 초조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제가 강의를 마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화장실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뭔가 시원하죠? 뭔가 홀가분합니다. 편안해지고 모든 게 평화로워집니다. 이렇듯이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내 이면에 있는 이 욕구가 채워졌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주는 신호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정이라는 신호를 받을 때는요, 이 이면에 있는 욕구를 찾아서 채워넣는, 충족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라는 게요,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표현을 하는 걸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그나마 배울 수 있었던 유일한 대상이 우리의 부모였는데요. 우리의 부모도 역시 안내되거나 교육되거나 훈련되지 못했고요. 어쩌면 더욱더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채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했고 강요받아 왔기 때문에 더 이 표현이 어색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우리 이런 경험도 했을 거예요. 같은 이야기인데도요,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받아들이는 게 정말 달라지는 경험이죠. 그래서 이 표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언어 능력하고 소통 능력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언어 능력은요, 말 그대로 언어를 구사하는 거고요. 소통 능력은 이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고 전달해서 우리가 서로 관계를 이렇게 좀 잘 맺어가는 능력인 거죠. 소통을 하고 싶어 하면서요, 자꾸 언어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조리 있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똑부러지게 말을 할지, 그런 것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고민한다라는 거죠. 불통을 겪는 사람들의 가장 흔한 레파토리가요, 내가 어디 틀린 말 했어? 라는 거거든요. 근데 틀린 말이 아닌데, 맞는 말인데 왜 불통을 호소했을까요? 소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 이전에 이 마음의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의 연결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상대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대의 말을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해석 능력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 소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함께하는 것, 공감하는 것, 혹은 들어주고 주고받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통점이 이 마음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에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나 자신과 상대의 이 중심에 있는 마음을 잘 다루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해 볼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확인받고 싶어 하고요. 공감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의 표현에는요, 같은 말이더라도 상대의 마음을 좀 잘 연결해주고 상대의 마음을 조금 더 잘 다뤄주는 이 표현의 비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표현을 하고 나서 이 소통이 그럼 끝나느냐? 그렇지가 또 않죠.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조율이라는 건데요. 간혹 가다가 난 소통을 굉장히 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소통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상대방이 너무 일방적이야, 진짜 자기 말밖에 안 해 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쌍방향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로요, 제가 소통을 하는데 표현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나 잘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요,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다 한다는 거예요. 누가 듣고 있든 누구랑 관계를 맺고 있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소통을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데 조율이 빠졌습니다. 우리는요, 내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상대의 표현을 이렇게 들어서 우리 각자의 입장을 가지고 고려를 해서 조율해 나가는 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이 조율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관계, 좋은 사람이라는 이 좋은이라는 이 틀에 갇혀서요, 마냥 상대를 수용하기만 하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이 건강하게 거절이라는 것도 해야 하고요, 용기 있게 부탁이라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율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소통 그러고 보니까 참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소통을 해 나가야 하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확인을 하고 확인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기러기처럼 조금 더 같은 여정이라 하더라도 좀 더 힘을 내면서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요, 이 소통의 큰 세 가지 단계를 자존감에서부터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좀 더 원만하게 조율할지에 대한 과정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개인과 조직의 영원한 화두가 소통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안내되고 훈련되어진다면 분명 예전과는 다른 내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는요, 나 이거 이미 다 알고 있어,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라고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책을 읽고 나면 얼마만큼 좀 달라질 수 있을까 라고 좀 설레이는 마음으로 따뜻한 햇살을 자기에게 비춰주는 것처럼 좀 열린 마음으로 이 책의 첫 장을 열어보시길 바래요.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많이 힘을 얻었구나, 변하고 있구나 라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책의 중간중간에 나오는 잠시 멈추고 질문하기라는 것을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조금 책을 더디게 읽게 되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워크북을 하시는 것처럼 좀 혼자서 훈련하시는 것처럼 꼼꼼하게 이렇게 좀 하고 지나가시면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 것으로 조금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마냥 버티고만 살았던 시절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방법을 조금 알고서 함께하고 주고받는 그런 즐기는 삶을 정말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